이 이야기는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기록에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험 많은 등산가 9명. 그들은 그 어떤 사고도 없이 캠프를 치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날씨는 거칠었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텐트를 안에서 찍고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으로 신발도 없이 도망칩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길래 영하 30도의 칼바람보다 텐트 안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상태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1959년 1월 우랄 공과대학 학생 9명. 이들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전원 숙련된 등산가였고 혹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경험이 충분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코스를 여러 번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리더는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는 이 루트를 충분히 분석했고 이 정도 난이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산은 현지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홀라트 샤을. 그들의 언어로 죽음의 산 혹은 시체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팀은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통증 때문에 중도 하차하며 9명만이 산으로 들어갔죠. 이 우연한 낙오가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눈 속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농담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급격히 변합니다. 강한 바람, 눈보라, 시야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길을 잃을 정도의 환경. 결국 그들은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경사면에 텐트를 설치합니다. 원래 계획된 위치가 아닌 임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한 텐트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고 눈에 완전히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덮친 눈사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텐트는 안쪽에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출구를 두고도 칼로 찢고 나온 흔적. 조사 결과 텐트엔 무려 10군데가 넘는 절개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입구를 찾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절박한 패닉 상태였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탈출이 아니라 급하게 벗어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외투도 장비도 전부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숙련된 등산가라면 신발 없이 눈밭으로 나가는 것이 곧 자살을 의미하니까요. 눈 위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혹은 양말 상태의 발자국. 그런데 이 이상한 점은 그 발자국들이 너무나도 차분했다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 게 아니라 약 1.5km를 일렬로 줄을 맞춰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허둥지둥 도망친 흔적도 없습니다. 천천히 줄을 맞춰 숲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지만 동시에 어떤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숲 근처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 속옷 차림으로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소나무 5m 높이까지 가지들이 꺾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맨손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흔적. 그들은 나무 위에서 땅에 있는 무언가를 피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맨손으로 나무를 긁은 흔적이 있었고 근처에는 불을 피운 흔적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했던 흔적. 하지만 그 불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추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며칠 뒤 나머지 시신들이 차례로 발견됩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어떤 시신은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건 거대한 트럭에 치인 수준의 충격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뼈는 가루가 됐는데 겉피부엔 멍 하나 없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가해진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 같은 내부 손상이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중 여성대원 루드밀라는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패로 인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 심지어 입안엔 피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의 혀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선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시신들의 피부는 마치 태닝을 한 것처럼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연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었죠. 수사 결과는 단 하나. 정체불명의 강력한 힘, 눈사태, 군사실험, 비밀무기, 초자연적 현상. 수많은 가설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그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왜 그들이 텐트를 짓고 맨발로 나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추워서 죽기 전에 텐트를 찢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마주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일부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들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였을까?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텐트를 찢고 밖으로 나갈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남아 있었을까요?